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도 만들어주며 귀티나는 모습으로도 만들어주고 반대로 불행해지며 운이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인상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한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옷과 기본적인 장신구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옷은 정말 귀티를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지요. 오늘은 귀티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명심하시어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우입니다. 첫째로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에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갈 사람이냐, 몰락해갈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무엇을 입어도 이쁘지만 나이 든 노인은 후줄근한 옷을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빈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야 귀티나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겨진 옷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세요. 옷은 외출 시 무조건 다려 입으셔야 합니다. 옷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옷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나 상소를 올리는 날에도 의복부터 바른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옷과 외투입니다. 깔끔한 겉모습과 옷 매무새는 명품을 입지 않아도 신뢰감을 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무리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어도 구겨져 있으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세 번째로 손목과 목 등 의상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를 주어야 하는데요.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사람이라면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물질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 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검정색의 옷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입으신다면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그런 이유로 검정색을 정말 많이들 입고 다니시죠.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그로 인해 기분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는데요.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 인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칙칙한 옷을 입으면 얼굴빛이 더 죽어 보이고 생기가 빼앗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색 옷을 입으면 생기 있어 보이고 주름살도 별로 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얼굴의 단점으로 갈 시선이 옷의 색깔로 치우쳐 단점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은 최대한 입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나 입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겨진 옷 외투는 절대 입지 말고 외출 시 꼭 다려 입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손목과 목 등 의상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검정색의 옷은 피하고 되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어 생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념하시어 귀티나는 노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이 되어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50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소중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노력과 정성이 내면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외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